취업자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대일까요?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총 취업자가 2,884만 2천 취업자 전체가 이렇게 2,884만 2천 명인데 그 중에 약 675만 이게 60세 이상 취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취업자의 23.4%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가 60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처음 조사한 것은 1982년인데 그때는 6%였다고 합니다. 첫 조사인 이 82년에는 60세 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6%. 그래서 이게 20대에 4분의 1쯤 됐다고 합니다. 20대가 26.8%, 27%였기 때문에 20대에 4분의 1쯤 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인이 20대에 2배쯤 됩니다. 2배쯤 됩니다. 약 2배입니다. 그러니까 82년이면 4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개 20대면 취업을 시작했는데 노인들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취업 연령이 20대 후반, 대개 27세가 취업해서 인생에서 흑자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인데 비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60대 이상이 심신도 건강하고 자기가 또 일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아니면 일하러 오라고 하는 곳, 더 일해달라고 하는 곳, 그런 곳이 있어서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대개 노인 인구를 65세 이상을 한 1,000만 명 안팎 보는데 그 60세 이상의 취업 인구가 이렇게 700만 안팎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도록 일한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이모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60세 이상 은퇴한 다음에 이모작을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모작이라면은 가을에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봄에 베어내고 모내기를 하는 것, 다른 작물을 한 해에 2번 심는 것을 이모작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작물을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처럼 벼를 2번 심는다. 요즘은 우리 남해안에서도 벼를 이기작, 같은 작물을 한 해에 2번 심는 건 이기작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교사, 사립교사, 대학에 가서 또 역시 조교 강사, 그리고 학원 논술학원, 교사 전부 다 여기저기 다녔지만 3기작, 4기작입니다. 왜? 같은 것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어교사가 정년퇴임한 다음에 야, 나는 외국에 가서 한번 한국어 교사 해볼까? 아니면 한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노년에 뭐 봉사 겸 용돈 벌 겸 해서 한국어 강사를 해볼까? 하는 것은 국어교사가 같이 또 국어로 대상만 달리하면서 하는 일은 같기 때문에 그거는 기작입니다. 2기작, 3기작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농사 지을 때 대개는 모작이 많지 배추 심은 다음에 다시 배추 심으면 기작이지만 대개는 모작이 많습니다. 수박 심은 다음에 배추 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기작과 모작을 합쳐서 그냥 이기작도 이모작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유사 분야 내지 동일 분야로 나가는 것은 이기작입니다. 또는 여러 번 하면 다기작이죠. 그리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 직업이 전환되는 거, 뭐 이런 것은 모작 그래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취업 유사한 대로 가는 수가 많고
그 은퇴 이후에 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좀 줄여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계약직으로 이렇게 일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기작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노인 취업자가 늘어날까?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절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었다. 그리고 60세 이상 돼도 심신이 건강하다. 또 자녀에게 손 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돈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싶다거나 취업 또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다.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은퇴 이후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놀아보니까 여행 다녀보니까 그것도 며칠이지 몇 달이지 안 되겠더라. 또는 고용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노인들은 젊은이처럼 바닥바닥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배달업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소, 새로운 길, 시간도 수시로 변하는 그런 그 음식 배달을 한다든가 택배업을 한다든가 퀵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노인이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길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그 앱을 보고 번지를 보고 찾아간다든가 하는 데는 늦어가지고 그 옆에 두고도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배달이라도 그런 배달은 안 된다. 그럼 어떤 배달은 되냐? 왜 이렇게 점심때 밥 먹기 위해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차 타고 가면서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뚝뚝 던져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도 대개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기 배달 코스가 일정하다든가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한다든가 신문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는 노인들이 안성맞춤이더라. 왜? 아주 근면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인내력이 있고 책임감도 있더라. 그럼 젊은 사람은 안 그런다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젊은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면 내가 이 일 아니면 못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 복지, 이 월급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노인들은 자기 인생 살아온 것도 있고 또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근면성실 이런 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다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좀 느리더라도 잘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용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요구. 우리는 이렇게 60세 이상 그리고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러한 조건, 시간, 근무 여건, 월급 이런 거 맞으면 오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니어들만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잘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노인 취업자가 증가할 요인이 사회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문제점은 없냐? 있죠. 아니 정년을 그럼 연장하자는 얘기냐? 여기 좀 그런 얘기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 연령별 취업자 조사해 보니까 60세 이상이 첫 1등 했다. 이게 통계 조사한 이후로 1982년 이후로 처음으로 연령대에서 최고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 정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속도를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바로 보여요. 아니 청년 실업을 유발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배달이라도 배달을 이렇게 분화하면은 노인이 들어갈 틈새가 있다. 그래서 같은 일자리를 놓고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럼 이러다 보면 특정 세대에 고용 공백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이 형태가 이렇게 그 역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베이비붐부터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면은 고용 공백이 생기는 때가 있다. 건강하면 이제 70대 넘어도 80대 넘어도 일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금이 저하될 수 있다. 그 3대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젊은이가 꺼리는 곳에 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쪽에 치열한 어떤 노동 경쟁이 있다 보면은 임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문제도 생기고 저임금, 비정규직, 계절적인 고용 이러이러한 사람을 양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또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말해서는 전직이 좋아야 은퇴 이후에도
직업이 좋습니다. 직업 전환을 하든 뭐 모작을 하든 기작을 하든. 고위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관 예우를 받고 뭐 그 산업체에 또 연관업체에 간다든가 그러잖아요. 의사는 정년도 없잖아요.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퇴직한 다음에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은퇴 이후에 직업이 더 좋아지는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소신껏 일하라고 그렇게 그 정관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고 예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또 소신을 못 펴는 사람들도 있죠. 법조인들 보면은 정치인들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업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잖아요. 이재용 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맡은 사람도 그대로 가둬버리는데, 정치인들은 그냥 1심 끝나도 2심 끝나도 안 가두더라고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문제 있는 판결이죠. 아니, 나오면은 변호사 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정치인한테 겁내가지고 그냥 겁먹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역시 법 앞에 정치인을 평등하게 안 본다는 이야기죠. 아주 무섭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직업을 전환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모작 그러지만, 인생 이모작을 하려면은 직업을 전환하려면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창업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가 뭐 공립, 사립,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사하다가 나와서 학원 했는데, 정말 학원 경험 없이 하루도 없이 바로 나와가지고 시작해서 수업료 한 1, 2년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학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여건도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입니다. 고객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부모님까지도 왕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부모하고 학원에서 보는 부모는 다르더라고요. 요새는 학교에 가서도 물론 갑질한다고 하지만은, 직업 전환할 때 어찌 보면 저는 이모작도 아니고 이기장인 셈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수업료 어마어마하게 지불했다고요. 경험의 학교는 수업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하는 사람들은 60세 이상 넘어서는 정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퇴직 전에 재임 시에 준비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남들은 우습게 보죠. 그래, 내가 보대? 중개사? 아니, 미용실? 우습게 보죠. 얼마나 치열한지 와서 보면은 자격증 따는 것이 가장 쉽고, 개업하는 것이 그 다음 쉽고,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알게 될 겁니다. 말해도 이건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말려도 안 들었으니까요. 겪어봐야 알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가맹점을 한다든가 뭐 단독점을 한다든가 이것도 잘 결정해야 되고, 자본이나 장사 목 중요하죠. 목, 기술, 그 진퇴, 이런 것 저런 걸 그 감안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만 나와서 보면은 사업계획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단독 비행, 선택하고 책임지는, 결단하고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10배는. 적어도 3배는 어렵습니다. 물론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능력을 펴는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만 한번 보세요. 경영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중에서 주식 투자 잘한다는 사람은 저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책에서도 그렇고. 물론 투자계에 있다가 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게 좋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제야의 고수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자기 능력을 피비린내 나는 어떤 경쟁을 하면서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닦은 사람들이거든요. 필살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업 전환하는데, 특히나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60대 넘어서 정말 그 수업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준비 잘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제 경험을 빌어서, 저는 30대 후반에 했는데도 그랬거든요. 이야기합니다. 물론 멋진 일입니다. 창업에서 자기 일을 자기 철학대로 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떨치고 재산을 늘린다는 거 멋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과 이병철이 저 국회에 있는 뭐랄까 시원찮은 무능한 그런 친구들 몇백 명 모아놓은 것보다 낫습니다.
감사합니다.